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리즈를 상대로 힘든 경기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곧바로 이어지는 원정에서는 그런데 되려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는 승리를 못했지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경기 내용 자체는 지난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즈는 이번 시즌 순위표에서는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지금 시즌 중도에 감독 경질까지 가져간 상태이지만 순위표에서의 성적 과는 관계없이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한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던 레드불 프로젝트에서 단연간 몸을 담았던 제시 마시 감독이 팀에 머물면서 팀에 이식한, 팀에 구축한 게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인 것이죠. 지난 올드 트래포드 원정과 마찬가지로 리즈는 이번 경기에서도 4-4-2 진영을 구축한 상태로 수비 국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신들의 진영에서부터 지공을 전개할 경우에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공을 측면, 사이드 채널, 터치라인 쪽으로 몰아내는 것에 성공을 하면서 맨유의 지공을 경기 내내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테나 감독의 맨유는 오른쪽 풀백이었던 달롯을 세 번째 센터백, 즉 오른쪽 센터백으로 활용하고 말라시아를 6번 미드필더로 좁혀 들어오게 하는 등 선수들의 실질적인 포지셔닝,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리즈의 압박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리즈의 압박을 상대로는 이러한 움직임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롯이 세 번째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때 달롯에게 공이 가는 상황에서는 달롯은 상대의 압박, 리즈의 압박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는 롱패스를 반복함으로써 리즈에게 공을 소유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을 가진 달롯을 압박하는 선수는 리즈의 왼쪽 미드필더였던 욘토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달롯이 공을 가졌을 경우에 롱패스를 시도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리슨과 욘토 사이에 위치해 있다가 측면 공간으로 빠져나왔던 것이 자비처였거든요. 자비처가 이렇게 측면 공간으로 사이드 채널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는데, 달롯에서 자비처로 공이 연결되는 경우에도 자비처는 아담스에게 마크를 당한 상태에서 측면으로 밀려나면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공격을 이어가는 것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유효한 공격 전개를 가져갈 수 있었던 형태는 달롯이 아니라 자비처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였는데요. 자비처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경우 리즈 1선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이후 상황에서 공을 받아서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했을 경우에 리즈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였던 욘토에게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것, 결국에는 이것밖에는 리즈의 강력한 압박을 상대로 유효한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한 차례 해당 상황을 연출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던 맨유였지만, 이때는 욘토가 자신의 등 뒤로 이동하는 달롯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상황을 걸었지만 욘토가 자신의 등 뒤를 막을 것이냐 혹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공을 가진 자비처를 막을 것이냐 해서 등 뒤에 있는 달롯이 아닌 공을 가진 자비처를 막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자비처는 이때도 다시 한번 사이드 채널에 위치해 있던 산초에게 공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시 한번 사이드로 몰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효한 공격을 가져갈 수가 없었고요. 반면 후반전 선수 교체를 가져간 이후 후반 중반에 가르나초가 들어가고 산초가 나가고 왼쪽 풀백이었던 말라시아가 나가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가면서 단순히 동일 포지션의 선수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위치하는 공간에서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준 이후에 동일한 상황을 연출했을 때 결국에는 래시포드의 선제골까지, 결승골까지 뽑아낼 수 있었던 테나 감독의 맨유였습니다. 산초가 나간 이후에는 오른쪽 사이드 채널에 고정적으로 위치하는 측면 미드필더를 배치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리즈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자주 보여주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이지만 사이드 채널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 하프 스페이스 채널로 좁혀 들어오고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위치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포지셔닝으로 인해서 리즈의 왼쪽 풀백이었던 피르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마킹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좁혀둘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포지셔닝으로 인해서 사이드 채널은 비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완비사카가 해당 사이드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진할 때 이것을 눈으로 시야로 확인한 욘토는 전반전과는 다르게 공을 가진 자비처가 아니라 자신의 등 뒤로 사이드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완비사카를 마크하기 위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론슨에 대해서 맥과이어와 함께 2대1 상황을 형성했던 자비처는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한 이후에 리즈 미드필더 라인,
아담스와 맥케니의 등 뒤에서 나타나는 베이호스트에게 대각선 인사이드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고, 이후 3자 플레이를 거친 끝에 자비처에서 루크쇼로 방향 전환 패스가 이뤄졌고, 거기서 루크쇼는 크로스를 통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래시포드에게 공을 연결해 선제골까지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구라는 것은 공격을 진행하는 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을 가진 선수와 공을 갖지 않은 선수가 함께 상대 수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강요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리즈 원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쉽지 않은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선수들 또한 이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가져간 끝에 득점을 성공시켰고, 그러면서 승점 3점까지 거두는 것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큰 틀을 짜고 선수가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공간을 정하는 것은 감독이지만, 결국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주체, 그 자체는 팀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